자, 오늘 이제 거의 뭐 민청이 끝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취소행위의 추인이죠. 자,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후반부 들어가서 이제 무효로 배웠었고 이제 취소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이제 무효인 추인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을 몇 개 보죠. 143번의 3조에 보면요. 방법, 효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건을 보시면 요건에 144조입니다. 80페이지에. 추인은 이제, 거기 왼쪽 페이지에 있어요. 추인은, 결국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때, 해야 된다. 그렇죠? 또,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 이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후견인이 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은 1항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140조에 따라서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또 추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 취소의 상대방과 추인의 상대방은 같다 이거죠, 같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1번에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우리가 취소가 뭐 있었죠? 하자 있는 사표시, 그죠? 착오, 사기, 강박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오에 벗어난 때, 사기라든지 강박에 벗어난 때, 이런 상태에 벗어났을 때 이 원인이 당연히 원인이 소멸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추인할 수 있다.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방가로 1번에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이를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2항에 법정 대리는 그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있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취소하는 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만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아예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145조에 있는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6가지 경우는 아예 법으로 요러요러한 행위라면요. 요러요러한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추인을 한 걸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실까요? 한번 그 145조 조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전조에 따라서 그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인할 수가 있게 된 후에는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아예 추인을 한 걸로 보겠대요. 다만 이 신청을 보류한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 단서가 잘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추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 간에 이렇게 사기야, 착오야, 강박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착오나 취소가 되면요, 자기가 예컨대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저희가 뭐 예컨대 계약금이나 중도금 줄 게 있으면 안 주면 돼요. 즉 이행을 안 하면 돼. 그런데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끝났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사기를 하겠어. 근데 사기를 당했는데 보니까 어차피 나 팔 집이야. 그죠? 어차피 팔아야 할 집이야, 내가. 그럼 어차피 보니까 속기 속았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냥 그냥 계약금을 줘. 중도금을 줘. 그럴 수 있잖아요. 본인끼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나 일부를 이해해요. 그러면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전부나 일부를 이해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취소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꼭 말로 취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법률상 추인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냥 유효하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이행의 청구.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똑같아요. 사기를 당했어. 강박을 당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집을 사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돈 줘. 할 수 있죠. 그걸 팔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이행 청구. 야 돈 내라. 잔금 줘. 그게 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돈 달라. 또 등기 달라. 뭐 돈을 달라든지 어떤 등기 해달라든지 이렇게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그것도 서로 그냥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앞으로 취소하지 않고 추인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부 일부 이행 청구가 되고요. 세 번째는 경계가 또 있고요. 경계. 야, 계약서 바꾸자.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경계란 말은 이제 보통 그 계약을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공사 대금이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안 줘요. 안 줍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 공사 대금 대신에 뭐죠? 야, 공사 대금 안 주면 보통 그 많이 이렇게 해요. 야, 내가 대금을 안 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너 빨리 돈 줘.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내가 9월 말일을 하고 9월 30일을 하고 12월 30일 날 1,000만 원씩 줄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8월 5일 날 1,000만 원 주고, 그죠? 또 9월 30일 날 1,000만 원 주고 12월 30일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3,000만 원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냥 차용증을 써줄게. 그럼 뭐야? 원래는 공사계약인데, 그죠? 경계. 원래는 공사계약인데 대여금은 바뀌어. 계약이 바뀌어버려요. 계약이.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도 경계죠. 경계. 계약을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이제 종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걸 고친다라는 뜻이겠죠. 경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인이다. 네 번째는 담보 제공합니다. 그죠?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제공해. 뭐, 그죠? 네, 이런 것들. 네 번째는 뭐죠? 이번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을 양도해. 얘한테. 그죠? 그런데 A, B 간의 매매 대금이 내가 2억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면 2억을 못 받아. 그런데 계약을 그냥 추인해. 그러면 그 받을 2억 원이라는 돈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것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를 양도했을 때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는 또 제가 취소할 수 있는데 가압류를 해 달라고. 그런 경우 이렇게 강제 집행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옵니다.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외웠었죠? 공정할 때였던 것인데, 이렇게 앞에 따가지고, 뭐, 전이경, 그죠? 담양강,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6가지. 다시 한번, 전이경, 뭐, 옛날에 뭐, 전이경, 담양강 건넜다, 이렇게. 그러는데, 자, 전부 일부 이행, 이가 그냥 이행의 청구, 경계, 그 다음에 담보내공,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죠? 전부 일부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일 때는, 더 이상은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그 법정 추인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요건 이행의 청구,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보내는 것이지, 청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건 내가 내가 청구를 하는 것이지 내가 받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제가 써놨듯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을 때는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죠. 나 안 줄 거야. 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하튼 이런 6가지를 할 때도 우리가 이인을 유보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8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이러한 그 추인이란 말은 결국은 이제 취소권자가 그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행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매매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매매 대금을 연대 보증인이 매매 대금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인이 아니다. 그죠? 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그 미성년자에 대가 법정 추인이 있으면 아닙니다. 일단은 미성년자가 뭐죠? 19세가 넘어야 돼요. 자기가 17세 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18세 때 청구를 해.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미성년자의 원인이 소멸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그 2번도 취소 원인이 끝났을 때 이런 행위를 했을 때이지 아직 취소 원인이 남았을 때는 계속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주의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취소권의 행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죠? 강박이라면 당연히 강박의 상태를 벗어나야죠. 그죠? 벗어날 때부터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통 취소라는 것은 보통 이제 10년, 3년,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거기 적어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취소를 하려면, 취소라는 것은, 취소한다는 것은, 취소권이라는 것은요, 그 계약을 취소해. 아니, 취소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그렇죠? 일정한 기간. 왜냐면 취소권을 뭐 5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둘 수는 없고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보통 3년이죠. 그 보통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때 취소란 것, 이 행사란 것을 꼭 뭐죠? 꼭 재판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재판 외에도 할 수 있어요. 보통 내용 증명본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재판으로만 해야 돼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우리는 출소 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소 기간. 소장을 내는 기간이다. 그런데 뭐 3년 내 소장 안 내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출소 기간은 아닙니다. 보시면 거기에 방가로 이번에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은 우리가 취소란 것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가로 안에 출소 기간은 아니고, 그래서 판례는 적어도 그 기간 안에 권리 행사, 소장을 내든 내용 증명을 보내든 그런 그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민법 보세요. 거기 민법 670조에 보면요, 그 하자 담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에 대한 그 하자 같은 것이,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자에 대해서 수리비용, 보수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계약을 깰 때는 그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라. 예컨대 A가 어떤 물건을 주문했어요.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하자를 알았어. 근데 그럼 하자가 좀 중요하면은요, 나 안 할래, 가져가 할 수도 있죠. 그죠? 예컨대 내가 소파 샀어, 소파 같은 거를. 그죠? 그러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고, 그죠? 또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요, 보통 이 물건은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하겠죠. 내가 그래서 인도받은 날부터 보통 1년 내에 짧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물건 또 1년 지나면 또 써야 되지, 그죠? 그만큼 또 중고 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 그 1년이라는 기간은 출소 기간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170조에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그 3번에 민법 670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의 그 제적 기간이라는 것은 꼭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는 기간은 아니에요. 1년 내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계약을 취소란 것은요, 일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이제 일정 예컨대 뭐 6개월 가만히 생각하다가 계약을 하다가 야 6개월쯤 지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가서 취소합니다. 그죠? 취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취소하면요, 자 취소하면 처음부터 이때까지 취소한 날까지 예컨대 뭐 8월 5일이다. 그럼요. 예컨대 3월 5일 날 계약했었는데 8월 5일 날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유효했던 것이 처음부터 이제 유효했던 것이 이제 취소함으로써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취소하면서 그동안 내는 계약금 내놔. 계약금이 3천만 원이다. 그거 돌려내. 그죠? 왜냐면 무효니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그 계약금에 대한 청구, 갑이 을에다가 청구, 이 계약금에 대한 청구는 야 이제 계약 나 취소했어. 계약금 돌려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라는 것은 뭐죠? 계약에 이제 다시는 계약이 이제 더 이상 계약의 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죠.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인데, 그러면 이때 이 부당이득은 이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다시 또 10년 내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권이니까 10년 내에 다시 또 플러스 이때부터 10년이 아니고 이거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10년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그 취소권을 행사할 때 그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때 반환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이것은 소멸시효예요. 앞에 있는 취소권은 제적 기간이지만 뒤에 있는 채권은 우리가 민법상 채권은 10년이죠. 그래서 10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별도의 부당이득이라는 반환 채권이 생깁니다. 이것은 취소권과 부당이득 채권은 다른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권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또 그건 다 10년이라는 기간에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게 뭐가 또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무효나 취소를 했을 때 그 계약이 처음부터 취소가 되느냐, 처음부터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장래 무효냐, 그죠? 취소냐,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한마디로 소급해서 무효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데, 일단은 그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가 배웠죠. 첫 번째 일본에 이제 배우게 될 것들인데, 소멸시효 완성, 또 취소시효, 그 시효죠. 어떤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전부 다 소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등기 때 다시 배웠지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럼 이때 가서 A의 자식들이 또 A2, A3가 상속 분할합니다. 그럼 상속 분할 협의는요, 이 처음에 사망한 때 협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 또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이런 것들은 다 소표가 있고요. 또 인지 똑같죠. 인지도 소표가 있고요. 예컨대 내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A의 그 혼인이에요. 자, 혼인의 자가 있어요. 갑이야. 갑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이때 2004년에 태어났어. 5월 7일 날. 그런데 나중에 그죠? 2015년 가서 그죠? 8월 5일 날 이때 내 아이라는 걸 인정해. 그럼 인지 이때 하죠. 인지. 그러면 이때는 처음부터 혹시 인지가 그렇습니다. 인지도. 그죠? 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 아이지 뭐 나중에 이때가 남의 아이였고 이때부터 내 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소멸시효 완성, 취소시효 완성, 상속재산 분할, 인지인데 우리가 6번에 그렇죠. 무권대리. 무권대리 추이도 소표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무씨인데 무권대리 추이는 소표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하나에 무효인 행위의 추이는
원래 안 되는데 이해를 되지만 그건 장래가 왔다 갔죠. 장래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5번에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무효인 친생자의 배웠죠.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요거는 처음부터 입양 신고로 보겠다. 그죠? 내가 먼저 써놓으세요. 무효인 전환이죠. 전환이죠.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주잖아 가지고 우리 걔를 입양했지만 내가 출생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입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무효지만 입양을 뒤늦게 그죠? 신고하지만 실제상은 출생 신고한테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 3번에 아예 이것은 입양의 요건이 안 돼요. 입양이 안 되는 애를 데려온 거야, 그냥. 그죠? 그죠? 그랬을 때는 입양 신고로서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후에 취인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입양은 그냥 어린애를 주워갔어. 집어온, 그런 거 많습니다. 자기가 애가 없어가지고 애를 집어온 거야. 그러면 물론 얘는 부모가 없는 애였어. 그러면 이때 얘가 2004년에 집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원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근데 나중에 가서 새고 와서 2015년 와가지고 그때 와서 이 사람이 집어왔지만 부모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때 가서 입양하면 되죠. 입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때는 소표가 없다, 이거죠. 처음부터 입양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 5번하고 3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혼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영업허락 취소. 이게 취소, 3대 취소인데요. 이런 것들, 특히 저기 이혼 취소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장래입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같은 것들. 그 혼인 취소 같은 경우, 자, 우리가 혼인의 무효가 있고요. 정말 이렇듯이. 혼인의 무효는 소표가 있습니다. 소표가 있는데, 혼인의 취소는, 우리가 혼인의 취소가 예컨대 뭐 갑이 을려를 갖다가 강박을 해서, 그죠? 강박을 해서 강제로 혼인을 했습니다. 그죠? 또 뭐 무슨 창피해서 했어. 그러면 이때 혼인을 했는데 나중에 3년 있다가 혼인이 취소를 해. 벗어났어. 그러면 그때 갑과 을 사이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A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때 혼인 취소는 뭐죠? 소표가 아니고 장래후예요. 그럼 얘는 그냥, 그죠? 얘는 혼인 중에 다가 되는 거죠. 혼인 중에 자. 혼인 중에 다예요. 왜? 이때까지는 그냥 유효하다 보니 혼인 중에 자. 그러나 그게 아니고 아예 혼인의 무효다. 혼인의 무효일 때는 그냥 혼인의 자가 됩니다. 뒤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때 소표가 있는 거,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 4개 모아놨는데, 밑에 보면, 우리가 이 소표가 있는 거 4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한정치산이라는 말은 지금 안 쓰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요거, 그죠? 요 성년 후견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3가지, 자, 잘 나오는 거, 상속재산의 분할, 그 다음에 뭐죠? 선택채권의 선택. 헷갈려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멸시효 완성.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상속재산에 대한 거, 그죠? 분할. 뭐죠? 선택채권의 선택.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다 뭐예요? 시효자라 가지고 소표가 있어요. 싹싹싹. 그죠? 소표. 헷갈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치.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혼치, 입치는 장래다. 혼장, 뭐, 입장. 그죠? 혼치, 입치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거 틀리면, 이런 거 틀리면 이것도 실력 떨어지는 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허락 취소는 장래다. 왜냐면, 영업허락은 장래부터 취소하는 것이다. 철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공부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에 이제 조건과 부관이라고 했습니다. 부관.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것들이 이제 뭐 조건, 기한, 부담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만 배웁니다.
그 조건은 뭐냐? 조건은 일단 법률행위가 자, 이 조건과 기한은요. 일단 법률행위는요. 조건이 뭐냐, 기한이 뭐냐라는 것들은요. 일단은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행위 계약이 어떤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습니다. 사인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립했으면 뭐예요? 계약이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계약이 효력을 일단 성립하는데 조건을 둬요. 또는 기한을 둬요. 이 조건이 성취하느냐, 그죠? 불성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도 기한이 언제?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2014년 8월 2일 날인데, 앞으로 2015년 8월 2일 되면은, 그때 되면 주겠다. 이렇게. 똑같이, 둘 다 장래 효력 발생의 효력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기준하는 거예요. 효력.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요, 이미 성립됐는데 효력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서 볼까요? 그 조건.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그죠?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까지 발생했다가 또 이때 가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 불확실해. 조건은요, 불확실한 겁니다. 기한은 확실해요. 돌아오는 건. 근데 조건은 보세요. 불확실 통화 치시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거예요. 따라서 자, 우리가 정지 조건은 그러면 보세요. 정지 조건은 말 그대로 계속 정지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내년에 시험은 법무사 시험 붙는다. 자, 1차 시험 붙으면은 뭐 10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오늘 학원에서. 그러면 2차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몰라. 그럼 내년 시험에, 내년 2016년, 그죠? 근데 뭐 6월 28일, 6월 28일 날 그때 가서 이제 그 시험에 붙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쯤 줘요? 안 주지. 계속 그러면 정지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정지. 그러나 해제는 말 그대로 해제는 그냥 주고 있다가 돈을 일단 100만 원 줘. 줬다가 떨어지면 뺏는 거야. 그러니까 해제는요, 기분이 이게 소멸 요건이 소멸. 그죠? 성취가 되면 소멸돼. 그죠? 토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지는 그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게 동하죠. 발생되는 것이 정조건이고요. 해제는 그 효력이 그 장래 성취가 되면은 소멸되는 게 해제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있고요. 그 조건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협의 이혼할 걸 전제로 재산 분할을 약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이제 보통 전화를 많이 물어보죠. 우리가 재판상 이용하면 창피하니까 자, 당연히 또 권위도 있고 그런데 왜 협의원을 했다. 그죠? 뭐 법정까지 이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뭐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 어떤 아파트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요거는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죠. 그죠? 그럼 협의를 이혼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A, B가 전화가 와가지고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이 협의 이혼하면 준대. 예전에 지금 간통죄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럼 협의 이혼하면 준대.
그리고 뭐 협의위원은 안 해줘, 사실은. 협의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협의위원은 법정에 같이 가거든요. 협의위원은 반드시 법정에 같이 가서 날짜를 정해서 그냥 나가야 될 거냐.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시간만 끄는 거지, 또. 뭐 간다 그러고 안 가고, 그죠? 거의 1년 이상 끌어.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이게 시간을 끄니까 뭐겠어요? 예전에는 간통죄 고소기간이 6개월이니까 시간을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다 준다 그래, 걸리면. 다 준다 그랬다가 협의위원회를 끌어가지고 나중에는 협의원 안 해줘. 그러고 한다는 얘기 뭐냐면, 야, 네가 협의위원 안 했으니까 난 대답을 안 할 거야. 이렇게 그죠? 협의위원 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재판장 이혼하면 안 준다.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그건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왜냐면, 거기 보세요.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대답을 안 했을 때, 물론 혼인이 계속 할 때도 물론 할 필요 없겠지만, 그때 재판상에 이혼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재판상 이혼은 뭐예요? 재판상 이혼은 협의위원회 조건이 성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취하지 않았으니까 그 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죠. 그죠? 무효죠. 자, 그럼 뭐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하고 남편이 지금 이 사람이 보통 요즘은 그 퇴직금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퇴직금도. 이게 굉장히 골아픈 얘기가 돼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아파트만 반반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 2개인데, 자기는 이렇게 여자가 협의원 하면은, 그죠? 여자 쪽에서 매달려가지고 협의원만 하면 나 다 이거 끝날게 했는데, 나중에 버티다가 나중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상 이혼하면서 퇴직금까지 달라간단 말이에요, 반을. 앞으로 계속 내가 이혼한 상태에서 계속 줘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쪽에서 뭐죠? 이 사람 쪽에서는 이거 주장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이 조건은 이미 성립이 안 된 거죠. 따라서, 다시 또, 재판상 분할 협의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물어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협의 이혼하기로 하는 그 재산 분할은 재판상 이혼하면요, 그 계약은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무효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해제였고, 자, 이제 우리가, 해제는 그 효력이 그 조건이 성취되면은 소멸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혼을 할 때, 뭐, 반지를 1,000만 원짜리 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약혼은 혼인이 되면 계속 간 거고, 혼인이 안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혼할 때, 장래 혼인을 할 때 지금 1,000만 원짜리 다 줬어. 그럼 나중에 혼인을 하면 계속 하는 거고, 혼인을 안 한다는, 그죠? 그런 것이 해제 조건이 되면 그때 가서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것은, 거기에 혼인의 불성립이 되면 해제가 돼서 조여되는 일종의 증여와 비슷한 것이다. 주는 건 주는 것이지만, 나중에 불성립되면은, 그죠? 소멸되는 것이다. 기출문제, 약혼의 예물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아니죠. 그 정지 조건이 아니고요. 해제 조건이죠. 그죠? 혼인이 깨지면 그때 가서 소멸되는 그런 조건이죠. 소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틀린 문장이 뭐죠? 그 정지 조건이라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 박스에. 자,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뒤에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보세요. 소멸시효는 채권이 어떤 확정적이 된 것이지, 이게 조건부 권리는 소멸시효가 안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는 뭐 상계, 취소, 선택, 청약, 이런 것들은 조건은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취, 선, 청약,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제가 양이 작습니다. 양은 작지만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안 틀리려면요. 처음에 이래도 가실 때 조금씩 많이 틈틈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머리가 맑아질 때 틈틈이 외우셔야 돼.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도 이게 꽤 나갑니다. 지나보면요. 진도가 확 나가 있어. 그래서 천천히 오셔야 돼요. 나중에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게.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유언은. 그죠? 유언은 무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출문제. 혼인, 인지, 입양, 파양, 유언, 상속, 승인, 포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붙지 못한다. 여기서 틀린 문장은 뭘까요?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과 입양 같은 것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혼인하면서 조건 붙여? 네, 그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와 아까처럼 유증과 같은 거 면제 조건 붙일 수 있고요. 조건부 어음 보증 같은 것도 유효한 조건이 됩니다. 또 5번에 계약의 일방이 그 이행 지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 이행을 하고, 그렇죠. 보통 이제 많이 하죠. 우리가 중도금 안 줬습니다. 그러면, 야, 중도금을 다음 주까지 안 주면은 나 계약을 해지할 거야. 즉,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거야. 뭐죠? 그 정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런 해제 표시도 유효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경계 계약 썼죠? 경계. 그죠? 우리가, 보시면, 경계 계약은 이제 옛날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그 처분행위입니다. 따라서 구채무의 소멸은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경계로 인해서 새로운 채무가 원인의 불법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취소했을 때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구채무가 있어요. 구채무가 그리고 신채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와 이 채무는 바꿔치기 하는 거죠. 난 이거 못 주니까 이걸로 줄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거나 성립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거 살아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언더라인 보시면 그 경계 계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이전부 조건부 경계라는 것은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주니까 그럼 내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살아라. 또 아까 위자료 대신에 그죠? 임차 보증금을 줄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렇게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에 이런 조건이나 이제 기한. 우리가 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관이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죠?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정조건부죠. 그죠? 계속 정지했다가 그죠? 안 주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실이 발생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상당한 경우에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확정 기한으로 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이 발생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어떤 사실이 발생될지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면 조건이에요. 그죠? 조건이야. 근데 그런 사실은 발생해요. 눈이 와요. 그죠? 비가 와. 언젠가 올 거 아니야? 또 언젠가 영하 20도야.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될 것이 확실해. 그러면 다 기한이죠. 그 사실이 발생 자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건 조건이고 사실이 확실해.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사실이 확실한 것에 대한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를 때는 뭐죠? 그건 불확정 기한이죠. 그죠?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해서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었어. 그러면 한마디로 변제기를 유예한 걸로 보자 이거죠.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이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았을 때 확정될 때 결국 그때는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확정이라는 말 나오면요, 기한의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조건은 확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조에 있는 것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이제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건이 불법 조건이 있고, 자 1번에 당연히 조건을 붙일 때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됐을 때는 그 법령이 무효죠. 그죠? 우리가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뭐죠? 이것은 이제 문법상은요,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에 어긋났다고 말해요. 그죠?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죠? 배웠죠? 무효인행입니다. 무효인행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계약이 있어요. 법령이 있습니다. 여기다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계약 자체는 뭐 유효할 수 있지만 이 조건이 이거면요.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체가 다 무효예요.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그죠? 계약도 무효예요. 전체가 무효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주는 것들을 왜냐하면 부부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자, 두 번째는 기성 조건이 있습니다. 기성 조건. 이거 말 그대로죠. 이미 성립이 된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2항에 우리가 2항 보세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경우입니다. 이게 이미 성취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조건이 이미 성취했어요. 이미 시험 붙었어. 근데 시험 붙었는데 이미 성취했는데 돈을 주겠대. 1,000만 원. 그럼 뭐야? 그냥 준 거지. 그냥 붙었으니까. 이미 성취됐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기성 조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또 조건이 앞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 이건 뭐죠? 이거는 불능 조건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성취했어요. 기성 조건이야. 이미 성취할 수 없어. 불능 조건이야. 자, 그럼 보세요. 거기 그 2항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일 때는 그 조건이 정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돼요. 자, 보세요. 지금 기성 조건이 그 정 조건인 경우가 있고 해제 조건인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제 조건일 때는 무효다.
요거는 조건이 없는 법령이다. 자, 우리가 자 A가 B에게 증여랍니다. 증여라는 것이 이제 증여죠. 법률행위에 증여도 계약이니까 증여 계약. 자, A가 1,0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올해 시험에 이 사람이 안 됐어. 그죠? 근데 이번엔 그냥 두 번째 올해 시험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올해 시험에 안 됐는데 주겠다. 그건 불능이죠, 이미. 불능. 근데 이번엔 됐어, 시험에. 그럼 시험에 됐어요? 그러면 시험에 됐는데 주겠대. 그건 뭐야? 이미 성취했죠? 그건 조건 없는 얘기죠. 아니면 해제 요건일 때는 무효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이걸 거의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나오시면요. 이거 나오면 무효가 되는 경우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기성 조건이요. 기성 조건이 그죠? 해제 조건일 때는요. 무효입니다. 그죠?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더 빨라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기회 빨리 풀어가겠습니다. 기회 무효. 그 다음에 이렇게 불능 조건이 정은 조건이야. 무효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해 무효, 부정 무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까요? 자, 2항에 자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일 때 뭐죠? 저 끝에 해제 조건일 때는 무효고, 자 3번에 3항에 그 법령이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불능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는 무효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볼까요? 오른쪽 보세요.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16년 거. 자, 해제 조건인데, 자, 해제 조건이 일단 성취할 수 없는 거 적어보세요. 써보세요. 불능이라고.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는 무효가 아니지. 조건 없는 행위지. 그죠? 틀렸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정이 나올 때 정조건. 이렇게. 자, 지금 이거죠? 정조건이 불능 조건일 때 무효고, 해제일 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제, 그걸 보시면 돼. 이런 거 이렇게 보셔서 맞추면 돼. 됐죠? 다시 한번 보면요. 기해 무효, 부정 무효. 네. 자,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에. 우리가 조건부 해제가 된다. 아까 그거죠? 앞으로 뭐 2주일 안에 내가 돈 안 주면 깨겠다. 그거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 페이지 일정 기간 경과로서 해제와 동시에 그 계약은 해제로 간주하고요. 자, 이번에 조건이 이미 성취됐는데 뭐죠? 기해 뭐죠? 예, 그때는 기해 무효죠. 기성 조건이 해제했을 때 뭐죠? 기해 무효예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고 무효인 법령이에요. 기해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성취는 조건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조건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147조. 자, 효과.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 효력을 잃어. 물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에 대해서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했을 때는
그렇죠. 소급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예외죠. 그래서 조건은 장래어다. 그죠? 기출문제. 우리가 해제 조건부로서, 해제 조건부 증여로서, 내가 증여를 했는데, 해제 조건부로서 소유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면, 증여자에게 복귀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이 아니고 장래오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집을 주는데 증여. 자, A라는 사람이 자식이 갑이에요. 자녀가. 좋아. 내가 여기 있는 건물을 줘. 그죠? 자, 10억짜리 건물을 주는데, 자, 10억을 줍니다. 근데 증여야. 조건을 걸었어. 야, 여기서 한 달에 월세가 300이 나오는데 나한테 100만 원씩 줘.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줘라. 100만 원씩이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안 주면 반환해. 그죠? 안 주면 그때 가서 해제자에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안 줘. 진짜. 그죠? 이게 2013년에 주는데 2015년 그때 가서 안 주니까 야, 해제해. 알소해.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이건 뭐죠? 이거는 유효한 거죠. 이거는 아들 거죠. 그때까지. 이때부터 아버지 거지. 그죠?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저당권 챙겨 먹고 담보해가지고 하고 다 아들이 쓴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제 조건부 증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은 붙여서 줬지만 그렇게 해봤자 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원리된 그 처분. 자, 149조입니다. 자, 아직 조건이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유로 그거라는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 그죠? 보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처상보담이에요.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1항은 자, 이건 이제 반신이라고 하죠. 반신이. 그거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죠.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 우리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조건 성취나 불성취에 대해서 반신의 행위는 그건 우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1번. 자, 조건의 성취로 조건의 성취가 되면 불이익에 그 불이익을 반할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을 성취한 걸로 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죠? 조건이 성취하면요. 자, A가 B에게 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성취하면 주는 거야. 얘가 증여자야. 그러면 근데 이 B한테 조건이 성취할. 그럼 얘가 시험 보는 날인데 그죠? 시험 보는 날에 얘를 갖다 외국으로 보냈어. 외국으로. 방해한 거죠, 방해. 그러면 조건을 성취한 걸로 보겠다요. 그래서 1,000만 원 안 주려고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요. 조건 성취로, 그죠?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방해해. 그러면 조건 성취한 걸 보겠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건 성취가 되면 불이익받을 사람이 방해하면요, 조건 성취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조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받아. 자, 이익을 받을 자가, 그럼 이익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신의 성질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했어. 그러면 성취하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 거꾸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어느 하나만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자, 넘어가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좀 보겠는데요. 자, 정지조건부. 자, 내가 어떤 채권을 양도합니다. 근데 정지조건부로 양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성취하는, 내가 조건을 성취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우리가 입증 책임은 양도를 저지하려고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의 성취를 취득하는 자, 그렇죠? 나한테 그때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자, 우리가 A가 K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 삼성전자 주식이 100주를 줍니다. 그죠? 100주를 줘요. C한테. 그죠? 그리고 이게 뭐, 그러면, 이때 그 조건의 성취하면 준대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의 성취는요, 양도를 받는 사람이 얘가 해야죠.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저지가 아니고 조건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인, 그죠? 합니다. 두 번째 B번에 아까 이제 아버지가 뭐죠?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 등기를 했어. 근데 아들이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해제 조건 성취가 되면요,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증여자한테 돌아오죠? 복귀합니다. 10번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그 정지조건부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다툼하겠다. 그 밑에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법률행위가 그 조건의 성취 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지했다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소위 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로서 그 법률 효과를 저지하는 사유로서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기한, 요 기한만 보고 제가 치겠습니다. 자, 기한은 이제 아까 봤듯이 우리가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그 이행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발생이 불가능할 때도 정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기한은 반드시 도래를 한다는 것이죠. 1번 기한은 그 조건과 달리 기한 도래에 대해서 별도로 기한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으로. 자, 기한의 이익 펼치시고, 자, 기한의 이익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이자 소비 대차라든지 무상임치는 언제든지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자 없이, 무이자,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쓴 사람, 차주는 우리가 자기가 기한의 이익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요. 무상으로 맡긴 사람도 언제든지 나 이제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주는 할 수 있죠. 그죠? 대주는 안 되죠. 대주는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항에 기한의 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사람은 이자부 대차죠.
우리가 이제 예컨대 A가 B에게 그죠? 돈을 빌려줄 때 이 A가 B에게 빌려줄 때 이제 예컨대 무이자로 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부로 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자, 무이자일 때는요, 이 사람이 차주예요. 그러면 예컨대 내가 1년 동안 2016년 12월 30일까지 주겠다.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차주는요, 그 전에라도 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이 전에라도 차주한테만, 차주는 나 이제 다 썼어. 그죠? 그래서 8월 2일 날 돈 줄게. 가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아니 왜 그래? 말해줘. 그거 안 돼요. 그런데 대주는 우상일 때 대주는요, 얘는 2016년이 돼야 하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무자일 때는 차주만 기한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쌍방 이자부다. 한 달에 뭐 2%씩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2012년 30일 날 주겠다. 2016년 15년. 그러면 B가 중간에 8월 말일 날 자기가 돈이 마련돼서 1,000만 원 주면 안 될까? 그럼 상대방이 앞으로 6개월 동안 4개월 동안 4개월치 이자 줘야지. 기한이익에 따라서 소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따라서 우리가 쌍방일 때는 기한이익을 갖다가 상시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죠? 적으시고 변제기까지라고 했죠? 86페이지에 변제기까지의 이 손해배상을 하고 변제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탁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8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좀 이제 쉬었다가 기간하고 소멸시효 오늘 마치겠습니다.